정보화 기술과 디지털 기술이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려 애쓰고 있지만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필요한 디지털 기술이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인공지능이 핵심이라고 하는 반면 다른 이는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코끼리를 만진 장님들이 저마다 만진 부위를 기준으로 코끼리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용어 정의부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흔히 디지타이제이션과 디지털라이제이션과 자주 혼동됩니다. 디지타이제이션과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모두 디지털화하다로 번역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전환, 디지털 변혁, 디지털 대전환으로 통합니다. 디지타이제이션은 단순한 디지털화를 의미합니다. 정보와 데이터를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기술적 과정입니다. 과거에 종이로 보관하던 데이터를 디지털 파일로 보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디지털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해서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단순 저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해서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디지털화된 음성 데이터를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디지털 영상을 필름 현상 없이 송수신하는 구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디지타이제이션은 데이터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되는 것이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업무 처리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디지털화에 의한 가치 창조 과정으로 비즈니스 수행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개념을 혼동해서 사업을 운영하면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습니다. 한때 부동산계의 우버라고 불리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손꼽히던 위워크는 잘 나가던 시절 기업 가치가 무려 47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기업 공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부실한 경영 상태를 드러내면서 기업 가치는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공유경제의 신화를 쓰면서 잘 나가던 위워크의 몰락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위워크의 사업 방식이 디지타이제이션과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흉내내기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공유경제 사업 모델을 가진 에어비앤비와 비교해보면 두 회사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에어비앤비가 자사 부동산 없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을 창조한 반면 위워크는 디지털 기업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도심에 비싼 땅값을 내야 하는 부동산 자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오프라인 자산 관리에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위워크는 대형 사무실을 임대하고 또 그 사무실을 트렌드에 맞게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에 계속 투자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었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위워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천해야 합니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정체성, 미래 먹거리,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첨단 디지털 기술이 필요합니다. 둘째, 상품, 서비스, 프로세스이라는 방식을 모두 다 디지털화해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기업의 모든 요소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꾼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디지털 기술과 접목된 후 발전 가능성과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처음으로 성공한 사례를 들자면 아마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마존은 1994년 7월에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했습니다. 소매상들에게 거래처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물건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로 확장해서 세계 1위 인터넷 쇼핑몰로 성장했죠. 2002년에는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사람들이 몰리는 특정일을 위한 서버가 평상시에 놀고 있던 상황을 본 제프 베조스가
서버를 개방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장 변화와 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사업을 확장하는 결과 해당 분야를 선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존의 선례를 따라서 대기업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는 다양한 유통 채널을 하나로 통합한 옴니 채널과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 선불 충전 결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국내 스타벅스의 경우 2020년 선불 충전금이 1,801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토스나 네이버 파이낸셜과 같은 금융사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스타벅스의 전 세계 선불 충전금 규모는 무려 20억 달러로 미국의 평균적인 은행들보다도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타벅스는 이 충전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를 받거나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니까 이미 금융업 영역에도 발을 들인 셈입니다. 시가총액이 세계 10위 안에 드는 글로벌 공룡기업 가운데 아마존, 애플, 알리바바, 텐센트, 알파벳 등이 스타벅스처럼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금융업 경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빅블러라고 하는데요. 첨단 기술의 발전,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서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의 경계가 뒤섞이고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빅블러 트렌드를 감안하면 회사의 정체성을 특정 사업에 국한시키거나 기존의 정의만 고집하는 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다른 경기장에서 경기를 벌일 각오를 해야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바로 빅블러에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 구분을 의식하지 않고 모든 디지털 기술의 확장성과 가능성을 믿고 고객을 가능한 한 우리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묶어둘 수 있는 방법에 올인해야 합니다. 어느 매장에서도 똑같은 서비스를 경험 가능한 옴니채널과 기다릴 필요 없이 커피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해서 막대한 충전 금액을 확보했던 스타벅스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고객을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 묶어둘 수 있다면 산업 경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제조가 유통이 되고 유통이 제조가 되고 금융 서비스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우리 기업의 서비스를 찾아와서 오래 이용할 수 있는 접점을 어떻게 디지털 기술로 만들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기업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이행한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신화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일시적인 변화나 혁신이 아니라 영구적인 프로세스가 되어야 합니다. 전 직원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필요성과 가치, 목표를 공유하고 움직여야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정체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과연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